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10번째 7일 확실하고 분명한 원인 1. 풍요는 우주의 자연 법칙이다. 이 법칙의 증거는 분명하다. 증거는 주변 어디에나 있다. 자연은 어디에서든 후하고 넉넉하고 넘치게 준다. 어디에서도 절약은 찾아볼 수 없다. 어디에나 풍요로움이 넘쳐난다. 수백 수천만의 나무와 꽃과 식물과 동물 그리고 창조와 재창조의 과정이 반복되는 생식의 거대한 바퀴는 끝없이 굴러가며 이는 자연이 인간에게 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두에게 풍요로움이 넘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들은 아직 모든 원료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점도 깨닫지 못했고 활동하는 원리인 마음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과 연결된다는 점도 깨닫지 못했다. 2. 모든 부는 힘의 소산이다. 소유물은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줄 때에만 가치가 있다. 사건도 힘에 영향을 줄 때만 중요하다. 모든 것은 일정한 형태와 크기의 힘을 상징한다. 4. 전기, 화학 친화력, 중력을 지배하는 법칙 등에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인간은 용감하게 뜻을 세우고 두려움 없이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법칙을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 법칙들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힘이 물질 차원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물질 차원의 힘 말고 마음 차원의 힘, 도덕적인 힘, 영적인 힘도 있다. 4. 영적인 힘은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더 강하다. 영적인 힘 덕택에 인류는 자연의 놀라운 힘들을 다스리고 활용하는 법칙을 발견하여 수백 수천 명분의 일을 해낼 수 있었다. 또한 시공을 극복하는 법칙도 발견했고 이제 중력도 곧 극복할 것으로 보인다. 영적인 힘의 작용 여부는 영적인 접촉에 좌우되는데 헨리 드러먼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멋지게 말했다. 5. 물질 세계에는 알다시피 생물과 무생물이 존재한다. 광물과 같은 무생물계는 식물이나 동물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출입구가 밀폐되어 있는 것이다. 이 장막은 아직 한 번도 극복되지 못했다. 물질의 변화도 환경의 변형도 화학도 전기도 어떠한 에너지도 어떤 진화도 광물계의 원자 하나에조차 생명이라는 특성을 부여하지 못했다. 6. 오직 어떤 살아있는 것이 이 죽은 세계 안으로 들어갈 때에만 이 죽은 원자들의 생명이라는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접촉이 없다면 그것들은 영원히 무생물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헉슬리는 생물 발생설의 원칙이 옳다고 말했고 틴들은 오늘날의 생명체가 이전 생명체와 무관하게 생겨났다는 말을 믿을 만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7. 물리의 법칙은 무생물에 관해 설명하고 생물학은 생물에 관해 설명하지만 그 둘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과학도 묵묵부답이다. 이와 유사하게 자연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 사이에도 통로가 있다. 이 통로는 자연의 세계에서 볼 때는 봉인되어 있다. 문이 닫힌 것이다. 누구도 열 수 없고 어떤 유기적인 변화나 마음의 에너지, 노력, 발전도 인간을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지는 못했다. 8. 그러나 식물이 광물계에 손을 뻗어서 생명의 신비로 변화를 일으키듯 우주의 마음도 인간의 마음에 내려와서 새롭고 낯설고 멋지고 심지어 놀랍기까지 한 자질들을 부여해준다. 산업이나 사업이나 예술 분야에서 뭔가를 성취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과정에 힘입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9. 생각은 무한함과 유한함을 연결하고 우주와 개인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보았다시피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하고 물질이 생명을 갖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을 수정시키는 것뿐이다. 씨앗 하나가 광물계에 들어가 자신을 펼치고 뻗어나오면서 죽은 물질이 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은 1000개의 손가락이 새로운 생명에게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시작하며 여기에 성장의 법칙이 작용하면서 마침내 백합이 피어나게 되는 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이루어지게 된다. 10. 마찬가지로 우주의 마음이라는 만물이 창조되는 보이지 않는 땅에 하나의 생각이 뿌려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의 법칙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바
우리는 조건과 환경이란 단지 생각이 외부 세계로 나타난 것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 11. 법칙은 생각이란 동적인 에너지의 활동 형태이고 그 에너지가 생각의 대상과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원료를 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 법칙을 통해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가장 높고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이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당신은 무엇을 경영하든 이루어질 것이다. 12. 그럴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우주의 혼이 곧 우주의 영이라면 우주란 우주의 영이 거하기 위해 만든 환경에 불과하다. 우리는 개별화된 영혼이고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13. 이 창조력은 우리가 영혼 혹은 마음의 잠재력을 인식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만 이것을 진화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창조는 물질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진화는 이미 살아있는 존재의 잠재된 것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14. 이 법칙을 적용시켜 당신이 받은 놀라운 가능성을 활용할 때는 자신이 거기에 기여하는 바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위대한 스승 예수가 말했듯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인 것이다. 우리도 똑같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우리는 창조 과정을 도울 수 없고 단지 법칙을 따라갈 뿐이다.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우주의 마음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15. 오늘날 우리는 인간이 지능을 부여해야만 무한한 존재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거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 이런 것은 전혀 필요치 않다. 우주의 마음은 어떤 것이라도 만들어낼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상을 창조하고 그것이 완벽해지도록 해야 한다. 16. 알다시피 전기를 지배하는 법칙이 공식화되었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제어함으로써 수천 가지 방식으로 그 편리함과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전 세계와 통신하고 거대한 기계를 제어하며 실제로 전 세계를 전기로 밝히게 되었지만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제대로 절연되지 않은 전기줄을 건드려 흐름을 방해하면 좋지 않은 심지어 위험한 결과를 빚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 17. 인과의 법칙의 양극, 그러니까 회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회로는 우리가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구성되지 않는다. 법칙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법칙과 조화를 이루겠는가? 법칙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연구와 관찰로 알 수 있다. 18. 법칙은 어디서나 작용하고 있다. 자연은 모두 성장의 법칙에 따라 조용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법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인다. 성장하는 곳에는 생명이 존재하는 법이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조화가 있는 법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을 완벽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공급원을 끊임없이 끌어당긴다. 19. 당신의 생각이 자연의 창조 원리와 조화를 이룬다면 우주의 마음과도 조화를 이룬 셈이고 따라서 회로가 형성되어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리 없다. 하지만 당신은 무한한 존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양극이 형성되지 않으면 회로도 형성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회로가 차단되고 연결 콘센트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발전기는 멈추고 만다. 20. 우리도 똑같다. 무한한 존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각을 하면 양극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회로도 형성되지 않는다. 당신은 고립될 것이고 걱정스러운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라 당신을 괴롭힐 것이며 마침내 당신은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될 것이다. 의사는 이런 식으로 올바른 진단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고는 그릇된 생각들 때문에 생긴 갖가지 병들에 그럴듯한 병명을 붙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원인은 바뀌지 않는다. 21. 건설적인 생각은 반드시 창조적이어야 하고 창조적인 생각은 조화로워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파괴적인 생각이나 경쟁의식이 사라진다. 22.
지혜와 강함과 용기와 모든 조화로운 조건들은 힘의 결과이고 모든 힘은 내부에서 나온다. 마찬가지로 모든 부족함과 제약과 힘겨운 환경은 연약함의 결과이다. 연약함은 힘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연약함의 근원은 없다. 따라서 그 치료제는 힘을 개발하는 것이고 힘을 개발하는 방법은 다른 모든 것을 개발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훈련이다. 23. 훈련에는 지식의 적용도 포함된다. 지식은 스스로 적용되지 않는다. 당신이 적용해야 한다. 풍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당신 품으로 뛰어드는 것도 아니다. 끌어당기며 법칙을 의식적으로 깨닫고 확실하고 분명하며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의도와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전이의 법칙에 의해 원하는 것이 물질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당신이 사업가라면 사업은 일반적인 방식을 따라 발전할 것이다. 새로운 길이나 방식도 열릴지 모른다. 법칙이 온전하게 작용하게 되면 당신이 찾는 것들이 거꾸로 당신을 찾게 될 것이다. 24. 이번에는 평소 자리로 가서 벽 쪽으로 빈 공간이나 편안한 장소를 정하라. 마음속으로 검은색 선을 가로로 15cm 정도 그려보아라. 벽에 페인트로 그어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분명하게 선을 보려고 노력하라. 그런 뒤에 선의 양쪽 끝에서 2개의 세로선을 마음속으로 그려라. 이제 2개의 세로선을 연결하는 가로선을 하나 더 그려라. 이제 사각형이 되었을 것이다. 사각형을 완벽하게 보려고 하라. 할 수 있게 되면 사각형 안에 원을 하나 그려라. 원 가운데 점을 하나 정하라. 그 점을 당신 쪽으로 25cm 정도 당겨라. 이제 사각형 바닥을 가진 원뿔이 하나 생겼을 것이다. 색깔은 전부 검은색임을 기억하라. 이제 색을 흰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바꾸어 보아라. 25.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곧 어떤 문제든지 마음속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 이번 주 질문하겠습니다. 불안 무엇인가? 소유한 것들의 가치는 무엇인가? 원인과 결과를 알면 무슨 도움이 되는가? 어떻게 무생물의 세계에서 생명이 발생하는가? 유한함과 무한함을 연결하는 고리는 무엇인가? 왜 그런가? 인과 관계는 무엇에 의존하는가? 많은 사람이 조화로운 조건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처방은 무엇인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생생한 생각은 그것을 그려낼 힘을 동반한다. 생각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그 힘도 달라진다. 그럼 이번 주 녹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11번째 7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